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총출동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도 추도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 중에 하나죠. 이 어록을 언급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진영을 초월한 해안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정의의 역사와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구자홍 차장님,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하나였을 것 같은데 네. 해석이 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제 상황에 맞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어떤 국정 철학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되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한동훈 이 국민의힘 대표는 동의한다, 정말 이 지혜가 담긴 말씀이다, 이렇게 이 칭찬을 하고 그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 똑같은 어록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야당 지도자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이 어록도 있었습니다. 예.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말씀을 지금 제1야당으로서 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어록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한 사람이 한 발언에 대해서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또 다르게 해석한 사람은 누굴까요? 보시죠. 바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입니다. 먹사니즘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 박 전 최고께서는 이 해석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를 두고 어떻게 쓰고 있나라고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포용적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는 강조하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일관되게 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를 지적한다던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차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재명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먹사니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호응을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하나의 정치적인 브랜드인 먹사니즘을 강화하는 효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효과를 좀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어록 이야기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해석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김 전 대통령 관련해서 추모식 이전에 있었던 논란이 하나 있었죠. 바로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걸 기념관이나 추모 공간으로 이 여사께서도 이 유언을 남기셨을 때 그렇게 그 뜻을 기리는 공간으로 되기를 바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삼남 김홍걸 전 의원의 이 매각으로 상당히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자 일단 사저 매입자와는 기념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예. 그리고 정비를 한 이후에 올해 10월이나 11월에는 일반에게 공개해서 추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채널A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그림 보여드릴 텐데, 김홍걸 전 의원이 삼남이고 형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모식을 앞두고 모면하기 위한 발표인지 모르겠다. 이 발표, 민간에 공개하겠다는 이 발표가
동교동계 어르신들과는 상의도 없이 발표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김대중 재단 관계자인 백이선 사무총장은 매입자도 살 때와 이야기가 다르고 김홍걸 전 의원의 이야기도 확실치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전 최고께 이걸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전은 어떻게 될 건지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참 이게 애매한 것이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좀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예. 일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좀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인 이 동교동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동교동계 인사들과 만나서 사저 회수 방안을 논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 재산을 사저 회수에 내놓겠다 뭐 이렇게 좀 공언을 했다. 예.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이제 김홍걸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연락 온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좀 공방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저 회수를 위해서 민주당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 주셨고 지금 화면에 추모식 현장 장면이 좀 나갔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보였고 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자와 김두관 후보자도 그림에 보였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식이다 보니까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출동을 했고 전직 대통령의 자제들도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김 전 부대변인. 네. 아무래도 오늘 민주당 또 전당대회가 있고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신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런 상황에 저 자리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 후보와 만남을 가졌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그거는 예상컨대. 실질적으로 그렇게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손 잡으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하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제한된 어떤 장소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무래도 만약에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수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영수회담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부터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기선제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금투세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며칠 전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제3자 추천 관련해서 은근히 그런 얘기를 꺼내가면서 실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선제압의 차원의 어떤 얘기가 오갈 텐데 아마 오늘은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림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 배치 자체가 한동훈 대표는 맨 앞줄이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 뒤에 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당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자리 배치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구장훈 차장께서 보실 때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바라봤을지. 네,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의례적으로 예의상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민주당의 이 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추모식은 민주당 주도의 행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월 18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5주년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오후가 되면 이재명 그 당대표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민주당을 창당하고 어떻게 보면 정권을 만들어낸 주역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 DJ를 제외하고 당대표 연임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에 김대중의 시대가 가고 이재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이 8월 18일이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 전 부대변인께서 금투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투세는 다 아시다시피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합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당은 유예 혹은 폐지까지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일시적인 유예 또는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관련한 이야기를 했던 것 목소리 모아놨습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원래 1인 정당 아닙니까? 한 명이 90% 받는 정당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이슈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박 전 최고위원님, 금투세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내년 시행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 유연한 입장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게 좀 바뀔 기류가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큰 정책 방향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사실상 원래 시행하려던 것을 시기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금투세 도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시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뭐 예를 들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일각에서는 또 어떤 의원들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반론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급하게 시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현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총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달라. 이런 의총 개최를 금투세 관련해서 해달라라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당대회 국면이라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척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로 정말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책의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열어서 당론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여야가 또 협력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법이겠죠.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여지를 열어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이제는 더 이상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국회 때 냈던 안도요.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대한변협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냈던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변협 안과 대법원장 안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재발의했을 때 이건 특검을 타락시키고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건 대단히 허접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국민 앞에 이 약속을 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하든 제3자 누가 하든 그것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 유예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 이건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 전 부대변인님의 예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기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민주당의 아버지 1극 체제가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할 때 추천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위헌적인 요소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필요한 조치는 뭐냐면 대표가 생각하는 안이 있겠죠. 그리고 그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담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는 집단지성이라는 거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도 이른바 제복 공작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주체인 이제 검사를 누가 추천한 얘기도 되겠지만 예. 특검의 어떤 범위나 내용, 절차, 시기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하다 보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어떤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다 야당 또한 그렇고 여당 또한 그런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한 당내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견은 있을 거고 이견을 모아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견이 있다면 그거를 또 우리의 안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특검에 대해서 지금의 특검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식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여야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봤는데요.